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총총히 박혀있던 인제의 밤과는 달리 서울의 밤하늘은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있었다. 한겨울은 그 불빛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명예 전역 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지원했고 당당히 합격했다. 군복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캠퍼스를 거닐 때마다 그녀는 낯선 공기와 자유로움에 익숙해지려 애썼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은 그녀의 내면에 깊이 박힌 상흔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그녀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한쪽 눈의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다. 왼쪽 눈으로 보는 세상은 뿌옇고 흐릿했으며 때로는 모든 것이 뒤틀려 보이는 왜곡된 풍경이었다. 그녀는 그 불편함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상기시켰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강의실, 활기 넘치는 캠퍼스 거리에서도 그녀는 왠지 모를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꼈다. 모두가 아무런 상처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억지로라도 활기차게 보이기 위해 웃음을 지었지만 그 미소는 늘 어색하고 불안했다. 과거 군대에서 맺었던 관계들과는 달리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진정한 교감을 나누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은 그녀의 침착하고 절제된 태도에 호감을 보였지만 그녀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들에게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감싸는 두터운 보호막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했다. 한겨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불면증이었다. 밤이 되면 그날의 끔찍한 악몽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머리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한쪽 눈이 감긴 채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어냈다. 거울 속에 그녀는 낯설었다. 한쪽 눈을 잃은 자신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닌 나약하고 상처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 모습이 싫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에너지 삼아 공부에 매진했다. 그녀의 이런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첫 학기부터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교수들은 그녀의 탁월한 집중력과 분석력에 감탄했다. 특히 군사법과 관련된 과목에서는 그녀의 경험이 빛을 발했다. 그녀는 교과서의 활자 뒤에 숨겨진 현실의 모순을 꿰뚫어 보았고 교수들조차 놀랄 만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이제 군인으로서가 아닌 법률가로서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정의를 위한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한겨울은 도서관에서 논문을 읽고 있었다. 정적이 감도는 열람실에서 그녀는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편안함에 젖어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몸을 굳혔다. 그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예리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결국 책상에서 일어나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학자풍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다. 한겨울 양,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경고를 울렸다. 그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저도 한겨울 양이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정민 장군입니다. 육군본부 감사실장으로 일했었죠. 아마 소위님이 군사법정에 회부되었을 때 감사실로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한겨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그는 송지혁 대위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또 다른 공범이었다. 그는 헌병대와는 다른 계통의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왜 그가 여기에 있는 것일까? 왜 그녀를 찾아온 것일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이정민 장군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겨울 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생이자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군복을 벗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나 한겨울 양의 오빠들이 사건을 해결했다는 소식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말에 한겨울은 직감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그녀의 오빠들을 향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그녀의 오빠들은 군사법정을 이용해 송지혁 대위를 처벌했지만 그 과정에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정민 장군은 그 점을 이용해 그녀의 오빠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이제 민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양은 여전히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한겨울 양은 송지혁 대위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한겨울 양의 오빠들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겨울 양은 저의 중요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졌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를 제안했다. 하지만 한겨울은 그의 눈에 비치는 이기심과 야망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했다. 한겨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송지혁 대위와는 다른 종류의 폭력을 느꼈다. 그들의 폭력이 육체적이었다면 이정민 장군의 폭력은 심리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그녀를 조종하려 했다. 당신은 저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 고통을 당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저는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찾을 겁니다. 당신이 아니더라도 한겨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그를 거절했다. 이정민 장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한겨울 양, 당신은 지금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빠들도 당신을 지켜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필요로 하는 증인이었지만 이제 당신은 나의 적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그의 말은 협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기억하십시오. 한겨울 양, 이 세상에는 총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많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내가 통제할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등지고 걸어갔다. 한겨울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적은 총을 든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적은 군복을 벗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돌아온 그녀를 감시하고 조종하려는 더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정민 장군이 떠난 후에도 한겨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적이 감도는 도서관 열람실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이정민 장군이 남기고 간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당신은 이제 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유와 평화를 빼앗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일상은 미세하지만 끊임없는 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현관문 앞에 누군가 두고 간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고 그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짧은 메모만이 적혀 있었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그녀의 책상 위에는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암시하는 낙서를 남겨놓았고 그녀의 휴대전화로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무음 전화가 걸려왔다. 이 모든 것들은 그녀를 향한 이정민 장군의 경고였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그녀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한겨울은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적 지식을 활용했다. 그녀는 항상 주의를 경계했고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을 분석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의 거주지를 바꾸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여러 번 갈아탔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이정민 장군은 그녀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그녀가 물리적으로 도망치는 것을 막는 대신 그녀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한겨울은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뿔테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깔끔한 차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겨울 씨, 혹시 괜찮으시면 이 논문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순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논문을 읽었고 그와 함께 토론했다. 그는 이민호라는 이름의 법학과 4학년 학생이었다. 그는 매우 똑똑했고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특히 군사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예전에 군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글을 썼었어요. 그런데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리 글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직접 법을 공부하고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민호의 말에 한겨울은 깊은 공감대를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이민호는 한겨울의 얼굴에 남은 흉터를 보았지만 그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지만 그는 그녀의 내면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에 감명받았다. 그는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싶어 했다. 한여울 씨,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저는 군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더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이민호의 진심 어린 제안에 한겨울은 망설였다. 그녀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이정민 장군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민호를 그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겨울 씨, 당신이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문제예요. 당신이 혼자 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당신은 당신의 싸움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싸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한겨울은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사적인 목적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보았다. 그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요. 하지만 당신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이정민 장군과 싸우기로 했다. 그들은 먼저 이정민 장군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출생, 학력, 군사적 경력, 그리고 그의 모든 행적을 조사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군사법정에서 승진 심사를 받을 때마다 경쟁자들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관련된 모든 사건을 조사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서류와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권력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했지만 그의 내면은 권력욕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조사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군사장비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그 돈을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군 내부의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군사 법정을 이용했다. 그는 군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이정민 장군의 비밀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삶은 더욱 위험해졌다. 그들은 미행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집에는 누군가 침입했다. 이정민 장군은 그들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이민호는 자신의 집 앞에서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한겨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말했다. 한겨울 씨, 이 모든 것은 저의 문제예요. 당신은 이제 그만두세요. 제가 혼자 해결할게요. 아니요, 이민호 씨.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그들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민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함께 어둠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끝없는 절망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한겨울과 이민호는 이정민 장군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그들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이정민 장군이 관련된 군납 비리 사건의 단서를 포착한 것이다. 그는 군사 장비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그 돈을 비자금으로 빼돌렸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 사슬과 연결되어 있었다. 한겨울과 이민호는 이정민 장군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군사법정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희생시키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웠다. 이민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런 끔찍한 일이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이정민 장군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했지만 그는 가장 악랄한 범죄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는 제가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어요. 한겨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민호를 보았다. 그는 자신을 믿고 그녀의 편이 되어 주었지만 그녀는 그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민호에게 이 모든 것을 멈추자고 말했다. 이민호 씨, 이 모든 것은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당신은 이제 그만두세요. 당신은 더 이상 위험에 처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민호는 그녀의 말을 거절했다. 한겨울 씨, 당신이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이정민 장군과 싸우기로 했다. 그들은 먼저 이정민 장군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출생, 학력, 군사적 경력, 그리고 그의 모든 행적을 조사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군사법정에서 승진 심사를 받을 때마다 경쟁자들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관련된 모든 사건을 조사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서류와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권력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했지만 그의 내면은 권력욕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조사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군사 장비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그 돈을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군 내부의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군사 법정을 이용했다. 그는 군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이정민 장군의 비밀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삶은 더욱 위험해졌다. 그들은 미행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집에는 누군가 침입했다. 이정민 장군은 그들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이민호는 자신의 집 앞에서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한겨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말했다. 한겨울 씨, 이 모든 것은 저의 문제예요. 당신은 이제 그만두세요. 제가 혼자 해결할게요. 아니요, 이민호 씨.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그들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민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함께 어둠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끝없는 절망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때 한겨울의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첫째 오빠 한강인 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겨울아, 너 혹시 이정민 장군과 연락했었니? 한겨울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오빠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걸까? 그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정민 장군이 자신을 찾아왔었고 그가 자신의 오빠들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민호와 함께 그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화기 너머로 한강인 대장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겨울아,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니? 우리는 너를 지켜주고 싶었어. 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오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었어요. 저는 오빠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니오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야. 너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야. 네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었어. 한강인 대장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고 했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이 관련된 군납비리 사건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군사 법정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빠들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말했다. 한강인 대장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즉시 동생 한태산과 한바다에게 연락했다. 태산아, 바다야, 우리 막내가 위험에 처했다. 이정민 장군이 우리 막내를 공격하고 있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고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우리 막내를 지켜야 해. 세 형제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그들은 한겨울이 보낸 자료들을 검토했다. 이민호가 수집한 모든 자료는 이정민 장군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한 권력욕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악마였다. 한태산 소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이 개자식 감히 우리 막내를 건드려 내가 직접 가서 그놈의 목을 부러뜨려 버릴 거야. 진정해. 태산아. 한강인 대장은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이정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는 군 내부에 거대한 부패 사슬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함부로 움직이면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님 한바다 준장이 물었다. 우리는 우리 막내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막내를 지킬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싸울 거야. 한강인 대장은 한겨울에게 전화했다. 겨울아,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움직이자.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너를 지킬 거야. 우리는 이정민 장군과 그를 둘러싼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릴 거야. 한겨울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오빠들과 이민호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한겨울의 아파트로 모였다. 한강인 대장은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한태산 소장과 한바다 준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군인으로서가 아닌 한겨울의 오빠로서 그녀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이민호가 수집한 자료들을 검토했다. 이민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정민 장군의 범죄, 그리고 그가 군 내부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들은 이제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했다. 한강인 대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정민 장군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정민 장군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했다. 한태산 소장은 수도방위 사령부의 헌병대를 동원해 이정민 장군의 부하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바다 준장은 해군 작전사령부의 정보국을 동원해 이정민 장군의 비자금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한겨울과 이민호는 이정민 장군의 과거를 파헤치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들은 그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에게 희생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과 그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한겨울과 그녀의 오빠들, 그리고 이민호는 완벽한 팀을 이루었다. 한겨울과 이민호는 이정민 장군이 연루된 군납비리 사건의 증거를 수집했고, 한강인, 한태산, 한바다는 그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군 내부의 정보들을 확보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끈질기게 이정민 장군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이정민 장군이 불법으로 판매한 군사장비의 목록과 거래 기록이 한바다 준장의 정보국을 통해 확보되었다. 한태산 소장은 군사 법정 기록을 통해 이정민 장군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겨울과 이민호는 그 모든 증거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완성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의 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부하들은 그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이정민 장군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무기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여론이었다. 그는 자신과 한겨울의 싸움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군대 내부의 거대한 권력 다툼으로 보이게 할 작정이었다. 그는 한겨울의 오빠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복수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했다. 며칠 후 한 언론사에서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했다. 육군 수뇌부, 사적인 복수를 위해 군사법정농단, 한겨울 소위 사건의 진실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기사는 한겨울이 자신의 오빠들의 권력을 이용해 송지혁 대위를 처벌하고 이정민 장군을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한겨울의 오빠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군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기사가 보도된 후 여론은 삽시간에 악화되었다. 사람들은 한강인 대장, 한태산 소장, 한바다 준장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그들은 군대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이라며 그들을 비난했다. 한겨울의 가족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그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세상은 그들을 비난하고 있었다. 한태산 소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이런 개자식 감히 우리 막내를 모함해 내가 직접 가서 그놈의 목을 부러뜨려 버릴 거야. 진정해. 태산아. 한강인 대장은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이정민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를 바라고 있어. 우리가 흥분하면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님 한바다 준장이 물었다. 우리는 우리 막내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막내를 지킬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싸울 거야. 한겨울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이 그녀의 오빠들을 공격하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이정민 장군의 거짓말을 폭로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한겨울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혼자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오빠들은 그녀의 뒤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보호 아래 있는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강인한 전사였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눈부신 빛 속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육군 소위 한겨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의 배후에 있는 이정민 장군의 진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송지혁 대위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이정민 장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정민 장군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오빠들을 모함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이 군납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말했다. 그녀의 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자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고, 국민들은 그녀의 고통에 공감했다. 여론은 삽시간에 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오빠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을 비난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알게 되었다. 이정민 장군은 이 모든 것을 TV로 지켜보았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겨울을 모함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한겨울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겨울을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한겨울은 자신의 용기와 진실성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인터넷과 TV를 뒤덮었고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한강인 대장과 한태산 소장, 한바다 준장을 향한 비난은 사라졌고 대신 이정민 장군을 향한 분노가 들끓었다. 하지만 한겨울과 그녀의 오빠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정민 장군은 패배를 인정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더욱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한강인 대장은 즉시 군 내부의 정보망을 동원해 이정민 장군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한태산 소장은 수도방위사령부의 헌병대를 동원해 이정민 장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했다. 한바다 준장은 해군 작전사령부의 정보국을 동원해 이정민 장군의 비자금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한겨울과 이민호는 그 모든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이정민 장군의 목적은 단순히 한겨울에게 복수하고 그녀의 오빠들을 모함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최종 목표는 군의 최고 권력인 국방부 장관직이었다. 그는 한강인 대장이 국방부 장관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한겨울의 사건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는 한겨울의 사건을 사적인 복수극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한강인 대장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를 대신해 자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려 했다. 그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장기적이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자신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군납 비리 사건을 조작하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한겨울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몸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한 개인의 사적인 복수극이 아니라 군대 내부의 거대한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랄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강인 대장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자신이 국방부 장관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이정민 장군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를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정민 장군을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다. 겨울아, 이민호 씨, 우리는 이제 이정민 장군이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모아야 해.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들을. 그들의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관련된 모든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들은 그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그를 법정에 세워야 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관련된 모든 비리를 조사했다. 그들은 그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에게 희생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과 그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불법으로 판매한 군사 장비의 목록과 거래 기록을 확보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았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군사법정에서 승진 심사를 받을 때마다 경쟁자들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정민 장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그들을 막으려 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그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고 그들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어느 날 저녁, 한겨울은 이민호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한겨울의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이정민 장군이었다. 한겨울은 그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한겨울 양, 당신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건드렸다. 나는 당신이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오빠들도 후회하게 만들겠다. 당신들은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말은 협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기억하십시오. 한겨울 양, 이 세상에는 총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많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내가 통제할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등지고 걸어갔다. 한겨울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적은 총을 든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적은 군복을 벗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돌아온 그녀를 감시하고 조종하려는 더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정민 장군의 전화는 한겨울의 삶에 마지막 남은 평화를 앗아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편안하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언제든지 그녀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강인, 한태산, 한바다, 그리고 이민호는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겨울의 삶처럼 매 순간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정민 장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겨울을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움직였다. 그는 언론사들에게 한겨울의 오빠들이 군납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한겨울의 오빠들이 군대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를 배신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한겨울의 오빠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복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위조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한겨울의 오빠들을 제거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언론들은 이정민 장군이 제공한 허위 사실들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사람들은 한겨울의 오빠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강인 대장과 한태산 소장, 한바다 준장을 향해 돌을 던졌다. 그들은 그들이 군대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이라며 그들을 비난했다. 한겨울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들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다. 한겨울의 오빠들은 그녀를 위로했다. 겨울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이정민 장군의 잘못이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말에 한겨울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오빠들과 이민호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녀의 오빠들도 함께했다. 한강인 대장은 군복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단호했다. 그는 이정민 장군이 제공한 허위 사실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정민 장군이 군나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이정민 장군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와 그녀의 오빠들을 모함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강인 대장의 말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랄한 인물인지 알게 되었다. 여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사람들은 한겨울의 가족에게 사과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을 비난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이정민 장군은 이 모든 것을 TV로 지켜보았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마지막 계획이 실패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때에야 한겨울과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키고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총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의 눈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파멸시킨 한겨울과 그녀의 오빠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정민 장군의 총성과 함께 한겨울의 삶은 또 한 번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동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려 했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파멸시킨 한겨울과 그녀의 오빠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파멸시킨 한겨울과 그녀의 오빠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겨울과 그녀의 오빠들은 그들의 삶에 마지막 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겨울의 삶처럼 매 순간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겨울은 자신의 오빠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들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다. 한겨울의 오빠들은 그녀를 위로했다. 겨울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이정민 장군의 잘못이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말에 한겨울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오빠들과 이민호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녀의 오빠들도 함께했다. 한강인 대장은 군복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단호했다. 그는 이정민 장군이 제공한 허위 사실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정민 장군이 군납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이정민 장군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와 그녀의 오빠들을 모함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강인 대장의 말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랄한 인물인지 알게 되었다. 여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사람들은 한겨울의 가족에게 사과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을 비난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이정민 장군은 이 모든 것을 TV로 지켜보았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마지막 계획이 실패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바에야 한겨울과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키고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총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의 눈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파멸시킨 한겨울과 그녀의 오빠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겨울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민호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정민 장군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정민 장군이 총을 들고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겨울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이 모든 것은 내 탓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국방부 장관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민호는 한겨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앞에 몸을 던졌다. 바로 그때 한강인 대장과 한태산 소장, 한바다 준장이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을 제압하고 그를 체포했다. 이정민 장군은 자신의 마지막 발악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정민 장군은 결국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했지만 한겨울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이민호가 수집한 증거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한겨울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말했다. 그녀의 증언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민호는 법정에서 이정민 장군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정민 장군이 군납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했다. 동영상에는 이정민 장군이 불법으로 군사장비를 판매하고 그 돈을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동영상이 공개되자 법정은 술렁였다. 이정민 장군은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법정은 이정민 장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파멸시킨 한겨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파멸시킨 악마야. 한겨울은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멸시키려 했던 악마를 물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이겨냈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강인한 전사였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이제 그녀의 고통이 아닌 그녀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상처가 되었다. 한겨울은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오빠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빠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겨울아.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한겨울은 자신의 삶이 이제서야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들과 이민호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정민 장군의 파멸 이후 한겨울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용기와 진실성으로 세상을 바꾼 영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이제 그녀의 고통이 아닌 그녀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상처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군 전사라 부르며 존경과 사랑을 보냈다. 한겨울은 이제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다. 그녀는 전국 각지의 대학교와 사관학교에 초청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강연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군대 내의 부조리와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군의 명예는 오직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만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강연은 수많은 군인들과 예비역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한겨울의 사건은 대한민국 국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군 내부의 오랜 관습과 부조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방부는 그녀의 사례를 바탕으로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군대 내의 모든 부대에는 인권 상담관이 배치되었고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다. 이제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군사 법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한겨울은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희생은 수많은 다른 군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한겨울의 오빠들은 그녀의 성공에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한강인 대장은 그녀를 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대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한태산 소장과 한바다 준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동료이자 친구였다. 그들의 가족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한겨울은 자신의 오빠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겨울아,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한겨울은 결국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의 전공은 군사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군인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기로 했다. 그녀는 군 내부의 모든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멸시키려 했던 악마를 물리쳤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강인한 전사였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이제 그녀의 고통이 아닌 그녀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상처가 되었다. 한겨울은 어느 날 육군 사관학교 강단에 섰다. 그녀의 눈앞에는 수많은 예비 장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겨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군인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되기 전에 여러분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군대의 명예는 오직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자신의 동료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강연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고 그녀의 눈은 빛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은 영웅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정민 장군의 파멸 이후 한겨울의 삶은 평화를 되찾았다. 그녀는 성공적인 변호사가 되었고 사랑하는 이민호와 결혼했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집을 짓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한겨울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강인한 전사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이제 그녀의 고통이 아닌 그녀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상처가 되었다. 한겨울의 오빠들은 그녀의 성공에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한강인 대장은 국방부 장관직에 올랐고 한태산 소장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이 되었다. 한바다 준장은 해군 참모총장이 되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겨울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동료이자 친구였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어느 날 저녁
한겨울은 이민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식탁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바로 그때 한겨울의 핸드폰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익명의 사람이었다. 이메일의 제목은 복수였다. 한겨울은 순간 몸이 굳었다. 그녀는 이메일을 열었다. 이메일에는 이정민 장군님은 돌아오신다. 너는 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겨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과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메일을 이민회에게 보여주었다. 이민호도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정민 장군은 죽었어.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한겨울과 이민호는 즉시 이메일의 발신자를 추적했다. 그들은 발신자가 이정민 장군에게 감화된 사람들의 모임인 정의를 위한 전사들이라는 비밀 단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단체는 이정민 장군을 영웅으로 숭배하고 한겨울과 그녀의 오빠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의 파멸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용해 한겨울과 그녀의 오빠들을 파멸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한겨울의 오빠들이 군대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한겨울의 오빠들이 국가를 배신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랄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용해 한겨울과 그녀의 오빠들을 공격하려 했다. 그는 그들의 삶을 파멸시키려 했다. 이들의 공격은 곧 현실이 되었다. 정의를 위한 전사들은 한겨울의 변호사 사무실을 습격하고 그녀의 고객들을 위협했다. 그들은 한겨울의 오빠들의 집을 공격하고 그들의 가족을 위협했다. 그들은 한겨울과 그녀의 가족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한겨울은 자신의 오빠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들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다. 한겨울의 오빠들은 그녀를 위로했다. 겨울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이정민 장군의 잘못이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말에 한겨울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오빠들과 이민호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한 전사들은 한겨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다. 그들은 이민호를 납치했다. 그들은 이민호를 인질로 삼아 한겨울에게 항복을 요구했다. 한겨울, 네가 우리에게 항복하면 우리는 너의 남편을 풀어줄 것이다.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의 남편을 죽여버릴 것이다. 한겨울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모든 것을 이겨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항복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남편을 포기해야 할까?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한겨울은 이민호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했다. 하지만 이민호는 그녀에게 말했다. 겨울아, 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 당신은 당신의 정의를 지켜야 해. 한겨울은 이민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멸시키려 했던 악마를 물리쳤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강인한 전사였다. 그녀는 이민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들과 함께 이정민 장군의 추종자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남편을 구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한겨울은 이민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녀는 이정민 장군의 추종자들에게 항복하겠다고 알렸다. 나를 데려가라. 그러면 나의 남편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해라. 그들은 한겨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다. 네가 항복하면 너의 남편을 풀어주겠다. 하지만 만약 네가 우리를 배신하면 너의 남편은 죽을 것이다. 한겨울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의 뒤에는 한강인, 한태산, 한바다가 이끄는 특수부대가 숨어 있었다. 그들은 한겨울의 마지막 계획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의 추종자들이 이민호를 납치한 장소를 알아냈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했다. 한겨울은 폐공장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이정민 장군의 추종자들이 이민호를 묶어놓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한겨울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이제 너의 남편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우리에게 영원히 복종할 것이다. 이민호는 한겨울을 향해 소리쳤다. 겨울아, 오지마. 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 괜찮아요, 오빠.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 한겨울의 오빠들이 이끄는 특수부대가 폐공장을 급습했다. 그들은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며 적들을 제압했다. 이정민 장군의 추종자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그들은 한겨울의 오빠들과 특수부대를 이길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제압당했다. 한겨울은 이민호를 구출했다. 그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겨울아, 네가 나를 구해줬어. 이제 우리는 안전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은 이정민 장군과 그의 추종자들을 물리쳤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을 살 것이다. 한겨울의 오빠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한강인 국방부 장관은 이정민 장군의 추종자들을 모두 체포했다. 한태산 수도 방위사령관은 군 내부의 모든 부패를 척결했다. 한바다 해군 참모총장은 해군 내부의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겨울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동료이자 친구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한겨울은 이민호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한겨울은 변호사로서의 삶을 계속했다. 그녀는 군사법 전문가로서 다른 군인들의 인권을 위해 싸웠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이제 그녀의 고통이 아닌 그녀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상처가 되었다. 한겨울은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육군 사관학교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너는 자신의 삶을 파멸시키려 했던 악마를 물리쳤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다. 너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강인한 전사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한겨울은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웃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들과 이민호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